잘 챙겨 먹는데 왜 혈압이 나아지질 않을까요? 진료실에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정현우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수치는 조절되는데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약을 먹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왠지 더 피곤한 느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약만으로는 혈압과 혈관이 회복되지 않는지, 실제로 몸이 나아지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실천한 사람들의 변화 사례까지.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밥상과 삶의 방식을 다시 바라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건전한 사연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3세 김화자 어르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3중 약을 복용한 지 12년. 병원에서는 늘 수치 괜찮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시지만 정작 본인은 점점 무너지는 느낌이 드신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요. 눈도 침침하고 밤에는 종아리가 욱신거려서 잠을 설칩니다. 숨도 차고요. 예전보다 훨씬 약해졌어요. 저는 곧바로 어르신의 검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기준선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눈에 확 들어오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 2180, 정상 범위의 14배. 이미 혈관 안에는 기름이 떠다니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의 혈액은 기름에 절여진 마요네즈 같은 상태라고 보셔야 해요. 제 말에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약만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품고 계신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어쩌면 다들 어렴풋이 느끼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약으로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약은 혈압을 억지로 낮추는 겁니다. 근데 혈관은 그대로라면 그건 진짜 치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약이 아니라 드시는 밥상을 바꿔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김하자 어르신은 저와의 약속대로 식탁부터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숫자 낮추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아지고 싶어요.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높고 중성지방이 쌓이는 건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혈관의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은 증상을 억제할 뿐 혈관 자체를 회복시켜주진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단순히 숫자가 높아졌다고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면서 심장이 더 강하게 짜야 피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압력 상승 반응이죠. 즉, 혈압이 높은 게 아니라 혈관이 약해진 것입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수치만 억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인슐린을 거부하는 당불내성 상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약으로 수치를 떨어뜨려도 몸속에서는 계속 산소 부족, 영양 대사 장애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진행되면 눈에는 당뇨망막병증, 발에는 당뇨발, 심장과 신장에는 합병증, 심지어 암의 환경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설명드렸습니다. 약을 쓰는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의 대사 회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좋은 지방, 복합 탄수화물, 생채소에 있습니다. 김하자 어르신의 경우 가장 먼저 바꾼 건 기름이었습니다. 평생 식용유로 나물 볶고 마가린 바른 빵을 아침으로 먹었어요. 그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식용유, 쇼트닝, 마가린,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대신 어르신은 통들깨를 씻어 밥에 넣고 들기름으로 생채소를 무쳐 드셨고 흰쌀 대신 현미밥,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보리와 통밀로 바꾸셨습니다. 변화는 2주 만에 느껴졌습니다. 숨이 좀 더 편하게 쉬어지고 눈이 덜 침침하더라고요. 그건 단순히 수치가 내려간 게 아니라
혈관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김하자 어르신의 식탁이 바뀐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진료실에 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경기 광주에 사는 69세 이다로 어르신. 키 170에 몸무게 83kg, 보기에는 인자하고 건강한 노신사처럼 보였지만 검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성지방 3160, 혈압 160, 95, 공복 혈당 138. 이미 당뇨 전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약은 아직 안 먹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지켜보자고 했고요. 그런데 요즘 자꾸 어지럽고 발끝이 얼얼해서요. 이다로 어르신은 약을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지금이 딱 몸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밥상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 없이도 혈관은 바뀝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김하자 여사의 사례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없이 살아보는 거 저도 해보고 싶어요. 이다로 어르신이 처음으로 바꾼 건 아침 식사였습니다. 백미밥은 현미밥으로, 매끈하고 달큰했던 흰쌀 대신 씹을수록 고소한 현미가 그의 식탁에 올라오기 시작했죠. 햄, 고기 반찬 대신엔 들기름에 살짝 묻힌 시금치.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소박한 맛이 다시 아침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드시는 식빵에 잼을 바르던 습관도 접고 따뜻한 통보리죽에 아마씨 한 숟갈을 올려 드셨습니다. 그리고 늘 당연하게 마시던 믹스커피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한 컵. 아침을 이렇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불과 2주 만에 달라진 건 수치가 아니라 몸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엔 회사 근처 도시락 카페에서 생채소 중심 도시락을 선택했고 저녁엔 된장국과 구운 채소, 오븐에 익힌 앞다리살을 드셨죠.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 빠르게 걷기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평소 무릎이 안 좋으시다던 어르신은 처음엔 10분도 버거워했지만 2주쯤 지나자 오히려 걷지 않으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4주 뒤 어르신의 재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중성지방 3160에서 380까지 떨어졌고요. 혈압 160에서 95였던 게 135에 85로 내려왔습니다. 공복 혈당도 138에서 112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어르신의 표정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요. 점심 먹고 졸리지 않아요. 발도 안 저려요. 신기하죠? 그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좋아지고 있다는 진짜 사인이었습니다. 이다로 어르신은 이제 약을 피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향해서 밥상을 선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다로 어르신의 수치가 뚝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분은 진짜로 위기를 넘긴 거구나. 우리는 흔히 혈압이 조금 높아도 혈당이 약간 올라가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조금씩의 이상이 매일매일 혈관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관은 단순히 피만 흐르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생명선이죠. 그런데 그 혈관이 기름에 절여지고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에서는 망막이 망가지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손발에서는 저림과 냉증, 심하면 괴사까지. 신장에서는 독소 배출 기능이 떨어져 투석 위기. 뇌에서는 말없이 진행되는 침묵성 뇌경색. 심장에서는 조용히 다가오는 심근경색, 부정맥. 다리에서는 보행장애와 당뇨발. 최악의 경우 절단. 그 누구도 오늘부터 아플 겁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이다로 어르신이 발이 안 저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이 단순히 말초 혈관의 개선만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몸 전체 순환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혈관이 살아나면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다시 말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고 꼭 죽는 건 아니에요. 그 말 맞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상한 채로 오랫동안 방치된다면 그건 언젠가 갑자기 터지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다수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순간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조용한 살인자라 불리는 이유죠. 그리고 이건 단지 개인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감정, 집중력, 에너지 수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화가 나고, 사소한 일에도 피곤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이 뒤죽박죽되는 느낌. 이 모든 게 뇌혈류 저하, 즉 혈관 문제의 간접 증상일 수 있습니다. 김하자 어르신도 그랬고, 이다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치만 보고 병을 판단했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오래전부터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이 두 분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밥상과 생활을 구성했는지 여러분도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루틴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꼭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시술도 비싼 보조제도 아닌 바로 하루의 루틴이죠.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루 첫 물은 따뜻한 물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보리차나 우엉차 한 컵으로 몸을 깨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순환 기폭제가 됩니다. 물 대신 믹스커피, 설탕물, 과일 주스를 드시던 분들은 여기서부터 방향을 바꾸신 거죠. 두 번째, 하루 한 끼는 생채소와 들기름 조합으로 드세요. 그리고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하루 최소 한 끼는 생채소와 들기름을 기본 식단으로 구성하셨습니다. 깻잎, 치커리, 양배추, 상추 같은 잎채소 4~5가지, 들기름 한 작은술로 가볍게 무쳐 섭취, 현미밥이나 보리밥과 함께 소량, 볶고 끓이는 게 익숙했던 식생활에서 무치고 씹는 식사로 바꾼 것이 혈당 조절과 혈관 재생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기를 끊는 게 아니라 지방을 고르는 법을 바꿨습니다. 두 분은 고기를 완전히 끊으신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대신 지방이 많은 부위는 철저히 피하고 지방이 적은 부위만 골라 섭취하는 방식으로 식단을 바꾸셨죠. 삼겹살, 갈비처럼 기름이 많은 부위는 피하고 앞다리살, 뒷다리살, 우둔살처럼 지방이 적고 단단한 부위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고기를 드실 땐 굽는 대신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기름기를 최대한 줄여 섭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고기 등급이 높을수록 건강에도 좋다는 통념 대신 3등급처럼 마블링이 적고 근육 위주인 고기를 더 선호하셨습니다. 물론 국내의 3등급 고기가 모두 오메가3가 풍부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 함량이 낮고 포화지방이 적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식이 조절에는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김하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2+, 고기만 찾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건 맛은 좋지만 기름 덩어리더라고요. 돈 주고 내 혈관 망치는 셈이었죠. 2+ 고기가 맛은 있어도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먼저 느끼신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고기를 선택할 때도 맛이 아니라 혈관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네 번째, 몸에 좋은 기름을 선택하세요. 들기름뿐 아니라 통들깨, 아마씨, 호두, 잣 같은 불포화지방산 식품을 작은 습관처럼 밥에 뿌려 드셨습니다. 오래된 들기름은 오히려 산화돼서 해가 될 수 있어요. 들깨는 하루 한 큰술, 밥에 넣거나 국에 살짝 뿌려만 줘도 혈관에 좋은 지방이 자연스럽게 채워졌습니다. 호두는 하루 2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을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죠. 들기름은 반드시 냉압착 제품을 사용하고 개봉 후엔 한 달 안에 드셔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인공지방은 완전히 끊는 것. 바삭하고 고소한 맛 뒤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기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것. 그게 이 어르신들이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어렵게 말고 한 번에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2번 30분씩 걷기.
그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어요. 두 분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스장도 아니고 고가 운동기구도 아닙니다. 아침 공복 걷기 30분, 식후 산책 10에서 15분, 무릎 불편하시면 실내 제자리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걷기 하루 3회. 숨이 약간 찰 정도로만 빠르게 지방을 태우는 것뿐 아니라 말초혈관 순환과 심장 근력 유지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사소해 보이지만 혈관 하나하나를 씻어내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습관이었습니다. 김화자 어르신은 말합니다. 약 먹을 땐 숫자만 봤는데 지금은 몸이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이다로 어르신도 말합니다. 밥이 약이고 걸음이 치료더군요. 이어지는 내용에는 이 루틴이 왜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전문의의 의견과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어르신의 중성지방 수치가 2180에서 280으로 이다로 어르신의 혈압이 160, 95에서 130, 85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의료진도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들보다 더 확실했던 건 몸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는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숨이 덜 찼고, 잠을 잘 잤고, 발끝 저림이 사라졌고, 식후 졸림이 사라졌다는 작은 변화들. 약은 숫자를 낮춰줄 뿐입니다. 혈관을 살리는 건 약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의사로서 저 역시 환자에게 약을 권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혈압이 180을 넘거나 공복혈당이 200 이상일 때는 약 없이 버티다 큰일 나는 경우를 숱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을 먹는 동안에도 전혀 좋아지지 않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혈관 자체는 아무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나쁘게 만드는 3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의 점도 증가, 기름지고 끈적해진 혈액이 원활한 순환을 방해, 혈관벽 손상, 나쁜 지방, 고혈당, 고혈압이 반복적으로 자극, 산화와 염증,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액상과당 등이 혈관 내부에서 염증 유발. 이 모든 것은 식단 하나로 개선 가능합니다. 통곡물은 혈당의 급상승 억제, 생채소는 항산화와 미네랄 공급, 들기름 통들깨는 염증 억제와 혈관 유연성 회복, 규칙적 걷기는 심장 박동 개선, 말초혈관 혈류 회복. 특히 들기름과 통들깨는 오메가3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LDL 나쁜 콜레스테롤 은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 은 올려주는 대표 식품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혈관벽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며 지질 대사를 정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좋은 식습관은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병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라는 거죠.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은 약보다는 식생활을 바꿨을 때 수치가 더 빨리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바꾸면 반드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면 수치도 금방 돌아옵니다. 실제로 김화자 어르신은 3일만 외식이 계속되면 다시 다리가 무겁고 머리가 멍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닌 삶의 방식 자체를 새롭게 세팅하는 일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버틸 수 있을까였어요. 진료실에서 김화자 어르신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72세, 새 아이 다 키워놓고 이제는 몸 하나 챙기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밤마다 종아리가 쑤셔서 자다가 깨고 그게 꼭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하지만 밥상을 바꾸는 일이 시작되면서 어르신의 하루는 전혀 다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믿고 한번 해본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숨이 편해지고 계단 오를 때 덜 헉헉거리고 무엇보다 내 몸이 내 말을 듣는구나 싶은 순간이 왔어요. 몸이 내 말을 듣는 느낌. 그건 단순히 수치의 회복이 아닌 삶이 다시 통제 가능해졌다는 감각입니다. 이다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약만 잘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은퇴하고 보니 약 말고는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분도 처음에는 뭔가 거창한 치료를 기대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기름, 현미, 생채소 이야기를 꺼내자 처음엔 피식 웃으셨죠.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 본인이 직접 느끼기 시작한 변화는 이랬습니다. 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30분을 꼬박 자야 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점심 먹고 산책하면 기분이 맑아져요. 머리도 가볍고 발도 가볍고 그냥 숨이 잘 쉬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그 후로 어르신은 외식이 생기면 일부러 도시락을 싸가셨습니다. 먹는 게 약이다라는 말 진짜더군요. 사실 저는 두 분을 보면서 가르친다는 말이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루틴은 어느 순간 저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더 자주 걷고 식탁에서 흰쌀보다 보리를 선택하고 마트에서 제품 뒷면을 꼭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가 누군가의 몸에 진짜로 일어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김화자 어르신은 마지막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걱정 안 해요. 이제는 제 밥상이 제 약이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수많은 설명보다도 더 진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나는 이미 고혈압이라서 혈당은 약 없이는 안 돼요. 콜레스테롤은 타고났나 봐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으로 낮춘 숫자는 치료가 아니라 밥상으로 바꾼 몸만이 진짜 회복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혈관 회복을 이끈 핵심은 다음 5가지였습니다. 하나, 들기름과 생채소 한 끼 실천. 둘, 현미, 보리 등 정제되지 않은 곡물 선택. 셋, 튀김 마가린 쇼트닝 액상과당 완전 회피. 넷, 하루 30분 이상 걷기, 무리하지 않게. 다섯, 물, 차, 통들깨 등으로 혈관 순환 관리. 이 5가지는 특별하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다리를 주물러도 저림이 가시지 않는 분, 눈이 뿌옇고 머리가 무겁다는 분, 매번 혈압약을 먹고도 속이 불편하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꼭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진다는 건 느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수치보다 빠르게 느낌으로 먼저 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약은 숫자를 낮추지만 밥상은 삶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장 개선이 필요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